먼저 간단한 장례 안내를 드리면, 제가 여기 키노트 강연장에 어제도 들어와서 보니까 가장 화면이 정확하게 잘 보이고 소리가 정확하게 들리는 곳이 요 가운데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양 사이드에 계신 분들 중에 소리가 이상하다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가능하면 그 가운데서 강연을 집중적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학술대회 공동조직위원장 SMIT 이주환 교수입니다. 네, 제가 나온 이유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인바이트 톡 그리고 키노트 톡에 여러 강연자분들께서 좋은 강연들을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오늘 아침 첫 번째 세션에 인바이티드 톡으로 강연해 주실 분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시면서 HCI 랩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진우 교수님이십니다. 김진우 교수님은 저희 HCI 학계에서 학회장도 하신 바가 있고,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HCI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바이트 톡에서는 최근에 새롭게 시작하고 계시는 AI 기반의 서비스 스타트업 관련된 아마 사례를 가지고 좋은 사례를 소개해 주실 걸로 보이는데, 잠시만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네, 오늘 발표하실 타이틀은 휴먼 플랫폼 시대의 HCI 전문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AI 컴패니언의 실제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의 HCI 랩 김진우입니다. 우리 HCI계 전통상 첫째 날은 상당히 많이 마시는 날인데, 이 마시는 날 다음 날 아침 9시 30분에 첫 세션에 참석하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휴먼 플랫폼 시대에 HCI 전문가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한 2년 동안 작업했던 내용들을 함께 나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자료는 제가 앞에서 발표는 하지만 실제로 저희 HCI 랩에 있는 여러 멤버들, 우리 CC팀 멤버들, 그 다음에 홈소셜팀 멤버들하고 우리 하이의 또 개발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주고 또 준비해줬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했고, 아침 잠이 좀 덜 깨셨을 수 있으니까 우리 간단한 동영상 클립 먼저 하나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Samantha Evelyn Cook. IOI has purchased and consolidated all of your outstanding debt, currently in excess of 23,000 credits. You will be remanded to the nearest IOI loyalty center until your debt is paid in full, including any interest, processing, or late fees you incur henceforth. Hey, newbie, get to work. Get to work. Work violation. Work violation. Lay those charges every 6 feet. Keep it moving. Hey, you. Those are explosives. IOI will not reimburse any lost coin if you zero out. Keep it moving. 자, 저희 첫 번째 제가 공유할 영화 장면인데, 혹시 어떤 영화인지 아세요? 네, 이름이 뭐였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그래요. 네, 저 같은 사람한테도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우리 가장 최근에 개봉됐던 SF 영화고요.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잠도 좀 덜 깰 겸. 잠깐만요. 플레이 좀 시켜주시겠어요? We were afraid we might not find you. Everything's okay now. Look, look! Just look at that. Beautiful. Did you do that? For Neil. That's nice. I know he'd love it. Will we ever see him again? I suspect so. Someday. Did you always know? Oh no. No, I didn't. But I believed. I believed. 자, 두 번째 영화는 어떤 영화인지 아세요? 매트릭스 3편 제일 마지막 클로징 장면입니다. 자, 이 두 영화가 첫 번째 보여드린 영화에서는 자기가 실제 세상에서 빚을 갚으려고 VR 환경에서 열심히 노동을 해야 되는, 그리고 막 전기 쇼크도 받아야 되는 암울한 미래를 다루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계하고 인간이 아주 하나가 돼서 그런 멋진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주 밝은 그런 두 영화였습니다. 이 두 영화에 공통점이 있는데 혹시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이 두 영화의 공통점은 시대적 배경이 2045년이라는 겁니다. 2045년이니까 지금서부터 시작해서 한 십몇 년 남았습니다. 한 십몇 년 남았는데 많은 미래학자들이 우리 사회에 큰 변화가 있을 그 싱귤레리티가 만들어질 시점을 갖다 2045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45년에 이 크게 만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두 영화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기계하고 인간이 어떤 식으로든지 이런 비극적인 또는 그 낙관적인 방법으로 합쳐지는 그런 모습을 갖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HCI 전문가들이 어떤 시기를 갖다가 목표로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스킬을 갖다가 길러 나갈까 생각을 하면서 저는 2045년이 굉장히 중요한 횟수가 되겠다. 물론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졸업도 하고 은퇴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2045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고 그 2045년에 과연 우리 HCI 전문가들의 역할은 어떠한 역할이 될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이게 현재의 상황들을 갖다가 미래학자들은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를 갖다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메인 주제로 되어 있는 AI 컴패니언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얼마나 가능성 있는 이야기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은 그런 AI 컴패니언이 꼭 인간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기계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저희 이 톡의 주제인 그렇다면 실제로 걔네들을 구현해서 실제로 써보면 어떤 느낌일까? 그리고 그걸 갖다 실제로 만들어낼 때 우리가 어떤 필요하고 또 어떠한 것이 주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나눠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걔네들을 갖다 정리하면서 과연 지난 2년 동안에 저희가 저런 걸 만들면서 2045년까지 우리 HCI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은 어떠한 일이 있고 그 다음에
해야 하는 일 또는 하지 말아야 하는 일, 이러한 일들은 어떠한 일이 있을까에 대한 의견을 갖다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새 그냥 하도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한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갖다가 보면은 처음에 우리 농사를 짓는 농업에서부터 시작해서 1차 혁명 증기기관, 대량 생산, 기계 전산화, 그 다음에 정보기술하고 기계의 결합까지를 갖다가 우리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시점에서 우리가 있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이 도입되는 요 시점에 있는 건데, 그 다음 넥스트 플랫폼은 뭘까에 대한 의견들을 갖다가 많이들 벌써 나온 것 같습니다. 아직 4차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 4차를 갖다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농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기계, 정보기술과 기계의 결합까지 갔으면은 다음에 올 그런 혁명은 어떠한 형태의 혁명일까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하고요. 그러는 의견들을 갖다가 모아보면은 한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이루었던 일들을 갖다가 딛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세컨드 웨이브, 서드 웨이브, 포스 웨이브처럼 이런 파도가 점점 더 증폭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저랑 비슷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이런 작용과 반작용의 사이클을 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처음 자연에서 시작해서 농업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증기기관, 대량 생산, 기계 전산화, 또 기계와 정보기술의 결합, 1, 2, 3, 4차까지의 그런 혁명은 다 기계 기반의 기술 플랫폼의 혁명이었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올 그 5차 산업혁명 또는 그 다음에 올 빅웨이브는 이게 더 이상 기술의 플랫폼이 아니라 인간의 플랫폼이 들어가줘야지 이 작용과 반작용이 그 사이클을 갖다가 제대로 탈 수 있다라고들 미래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의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점점점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 AI 한가운데에서 인간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혹시 이제 어저께 우리 이야기를 갖다 들으면서 보셨던 그런 이만재 교수님 말씀하셨던 소사이티 5.0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까지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 그 가장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4차 산업혁명이니까 그 4차 산업혁명 아마 지겨우시겠지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첫 번째는 제일 자주 사용하는 게 IoT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IoT 얘기는 조금 추상화시켜서 얘기하자면은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하이퍼 커넥티비티를 첫 번째로 들고요. 거기에서 그 연결되어 있는 애들로부터 무지한 양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마구 생성되고 있다 해서 그걸 빅데이터, 데이터 어번던시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가 그냥 버려졌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는 그런 데이터를 갖다가 모아서 프로세싱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다. 근데 그 능력 굳이 모든 사람이 다 각자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이 클라우드에서 돌려주시면 된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걔네들을 갖다가 모아서 어디에다 쓸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AI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을 갖다가 한번 모아서 과연 그들이 다 합쳐졌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런 효과적인 측면에서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갖다 하기 시작을 했고요. 어제 아마 그 이 세션 들으셨던 분들은 우리 이만재 교수님께서 일본에서 이 4차 산업혁명 다음을 고민하는 일본 정부의 노력이 소사이티 5.0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어저께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이거 너무 궁금해서 어저께 저녁에 가가지고 봤더니
일본 정부가 그 4차 산업혁명 다음을 갖다 준비하면서 소사이티 5.0에 대한 아주 상세한 보고서를 갖다가 정부 사이트에다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부 사이트에다 올려놓은 소사이티 5.0을 갖다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AI나 빅데이터나 IoT나 이러한 것들이 모여져서 결국에는 어떤 사회에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떤 식으로 그것을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나누는 걸 봤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제가 우리 랩 멤버들하고 같이 한번 그려본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4차 산업혁명에 IoT나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컴퓨팅이 있고, 그 다음에 걔네들과 모아놓은 AI가 프로세싱을 한다면은 우리 5차 그 다음을 생각하고 있는 휴먼 플랫폼이 여기에 있다면, 이런 4차와 5차 또는 그 다음을 갖다 휴먼을 연결시켜주는 브릿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브릿지가 뭘까? 그 브릿지가 저희는 컴패니언 테크놀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여기 위에 있는 기술 플랫폼이 밑에 있는 인간과 연결되기 위해서 필요한 브릿지, 그 브릿지를 갖다가 저희는 이런 컴패니언 테크놀로지다 라고 생각을 갖다 했고요. 놀랍게도 저는 이 슬라이드도 어저께 봤습니다. 어저께 이만재 교수님 말씀하셔가지고 가서 봤더니 일본 정부가 그런 컴패니언 테크놀로지의 개념을 갖다가 본인들의 소사이티 5.0 청사진 속에다가 너무나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도움이 되는 그런 바이탈리티가 높아지고 하이 퀄리티 라이프를 갖다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컴포트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브릿지를 이 일본 정부는 소사이티 5.0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도 그런 소사이티 5.0을 갖다가 위에서 준비하는 그런 형태로 컴패니언 테크놀로지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저께 또 이 자리에서 우리 현대자동차의 김효린 이사가 이제 현대자동차는 이동수단이 아니라 라이프 컴패니언을 제공하는 회사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갖다 했습니다. 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자리에서 있었던 어저께 톡의 두 가지 얘기들이 다 이 컴패니언이라고 하는 또는 컴패니언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테크놀로지가 지금까지 막 말이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기계 플랫폼을 사람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다라고 얘기를 갖다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럼 그 라이프 컴패니언이라는 게 뭐냐? 현대자동차 또 일본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라이프 컴패니언이라는 게 뭘까? 라이프 컴패니언이라는 거는 우리 삶에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랑 같이 하면서 우리가 서로 감정적인 교류를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서로와 서로에 대해서 제뉴인한 인터레스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존재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데, 그런 라이프 컴패니언의 개념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좀 오래되긴 했지만 좋은 동영상이 있어서 한번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ลูกชิ้นไม้หนึ่งนะลุงนี่ครับขึ้นท่อนครับ Ah!
อะไรช่วยไหมครับ ขอบคุณค่ะ 오래된 저 영상이고 아마 보신 분도 계시고 저도 여러 번 트는 영상이기 때문에 많이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참 잘 만들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언어를 전혀 몰라도 저 강아지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떠한 일인지 우리가 너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언제나 우리 옆에 있으면서 오랜 시간 있으면서 우리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감정적인 그런 관계를 맺는 그런 어떤 존재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동영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컴패니언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랜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잘 알 수 있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게 단순히 기능적인 관계가 아니라 감정적인 애착을 느낄 수 있는 관계.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컴패니언이라고 하고 컴패니언십이라고 하고요. 이런 컴패니언십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고요. 그런 사회학자들의 연구를 갖다 보면은 이런 감정적인 관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자들 많은 그 관계를 갖다 가졌고, 그 다음에 우리 형제자매들과 이 인티미트한 그런 관계를 갖다가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오래된 친구들과 롱텀 릴레이션십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우리 인간 사회가 어려운 일을 갖다 당했을 때 우리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큰 힘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AI 컴패니언이라고 하는 거는 이와 같이 사람의 컴패니언들이 해줬던 우리 오랜 일상생활에 오랫동안 함께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처한 상황과 우리의 현재 어려운 점들을 구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정적인 애착을 갖게 해주는 AI 제품과 서비스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AI 컴패니언이라고 하고요. 이런 AI 컴패니언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그 미래에 있는 영화나 이런 걸 보면 AI 컴패니언이 저런 거겠구나 하는 것 중에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What about you? You are my patient. Baymax, Your health is my only concern. stop! No, I'm trying to figure Are you out. satisfied with your care? No, there's got to be another way. I'm not going to leave you here. I'll think of something. There is no time. Are you satisfied with your care? Please, no. I can't lose you two. Hero, I will always be with you. I'm satisfied with my care. Baymax, your personal healthcare companion. Hello, Hero. 비록 오래된 만화 영화이긴 하지만 우리가 아직은 우리 옆에 없는
그런 우리의 라이프 컴패니언, AI 컴패니언에 대한 걸 아주 잘 보여준 영화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있죠.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있고 이 주인공 히로의 처한 상황을 잘 알고 있고 감정도 잘 알고 있고 또 감정적인 애착을 서로가 느끼는 그런 라이프 컴패니언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게 공상과학입니다. 공상과학인데 저희 생각에 이제는 저 공상과학 속에 있는 저런 모습들이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 첫 번째 저는 뭘 보고 있냐면 우리가 항상 보면은 어떠한 새로운 패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이슈, 경제적인 이슈, 그 다음에 기술적인 가능성 이 세 가지가 다 삼박자가 맞아줬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사회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AI 컴패니언이 필요한 사회적인 이슈는 무엇일까? 저는 이제 첫 번째는 이 솔로 이코노미. 그래서 과거에 많이 우리 북적북적거리던 우리의 가구들이 지금은 1인 가구가 우리나라에서의 가장 많은 가구의 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집에 가면 반겨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맞벌이 가구나 또 자기보호 아동, 집에 혼자 와가지고 혼자 문 닫고서 들어오는 그 자기보호 아동의 이런 숫자들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회적 고립감, 특히 이제 과거에 55세 이전에 우리가 어떤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있다가 이제 점점 이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면서 생활의 거주지가 바뀌면서 롱텀 프렌즈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무색해질 정도로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의미로 본다면 과거에 우리 주위에서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컴패니언십을 제공해 주던 우리 형제 자매, 오래된 친구들, 그리고 부부 이런 것 중요한 그런 사회적인 요소들이 없어져 간다는 것. 그게 우리 사회적인 입장에서는 컴패니언십이 꼭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이 AI 기술을 비롯한 이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컴패니언 테크놀로지가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 기술들을 갖다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저는 이 현재 사용자의 컨텍스트를 알아줘야 되는 것, 컨텍스트를 어웨어 해주는 기술과 그 다음에 감정적인 교류, 애착을 갖다 느낄 수 있는 어펙티브 컴퓨팅과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사람들하고 오랜 시간 동안 나눌 수 있는 그런 컨버세이셔널 에이전트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각각의 기술들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컨텍스트 어웨어니스고요. 이 컨텍스트 어웨어니스에 대한 현재 기술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또 이 앞에 앉아있는 우리 이준환 교수 모교에서 만든 그 기술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The promise of smart homes, offices, classrooms, and indeed the entire Internet of Things relies on robust sensing of the environment. There are two ways to achieve this today. One option is to upgrade one's home with smart appliances. However, these are expensive and rarely talk to one another. A more flexible option is for owners to tag existing objects with aftermarket sensors. This adds some level of smartness, but requires many tags and can be socially and aesthetically obtrusive. We explored an alternate, general-purpose sensing approach, wherein a single, highly capable sensor board can indirectly monitor an entire room. Our sensor board is plug-and-play, uses wall power, and connects to our cloud backend over Wi-Fi. A single sensor board in a room can capture a wide variety of events. On the right, you can see our board's raw sensor streams. This faucet running is easily seen in both the acoustic channel and by our high-speed accelerometers. Here we can see data from 3 different motor-powered appliances. Now the user turns on a stove burner. Note how the thermal image reveals not only that the burner is on, but what burner and how hot it is. Of course, this low-level sensor data is rarely of interest to users. Instead, we use machine learning to automatically recognize patterns of sensor activation and expose these high-level environmental events as synthetic sensors.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 신세틱 센서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요만한 손바닥 안에 있는 조그만한 싱글보드 위에 올라가 있는 센서들의 합이 가정 내의 컨센트에 꽂아지게 되면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집안에서의 이벤트를 갖다 디텍션 하고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중간에 자르긴 했습니다만 저 이벤트를 모아서 그 해당되는 집안에서의 씬을 디텍트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지금 식사는 잘 하셨는지, 그리고 가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뭐 여가 활동을 충분히 잘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컨텍스트를 어웨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어펙티브 컴퓨팅, 우리 황미철 교수님 아마 안 계신 것 같은데 우리 너무 열심히 하시고 또 기술적인 발전도 많고 이제는 상업화해 가지고 나왔죠. 제품들로서. 하나 대표적인 케이스를 보시겠습니다. Will our hearts ever connect? What was once a dream has now begun. 짐작하시다시피 소니에서 나온 아이보 신형이고요. 여기에서 저는 이 커머셜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더 이상 기술적인 어떤 장점보다도 이 사람과 이 강아지 펫과의 감정적인 교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걸 아마 같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런 컨텍스트를 어웨어하고 감정적인 걸 서로 나눌 수 있는 그 통로에 대해서 저희가 아마 많은 분이 보셨을 거예요. 컨버세이셔널한 에이전트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보셨을 거고 또 저희 HCI 학교에서도 VUI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아마 많이 보셨지만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So what you're going to hear is the Google Assistant actually calling a real salon to schedule an appointment for you. Let's listen. So how can I help you? Hi, I'm calling to book a women's haircut for a client. I'm looking for something on May 3rd. Sure, give me 1 second. Sure, what time are you looking for around? At 12 p.m. We do not have a 12 p.m. available. The closest we have to that is a 1:15. Do you have anything between 10 a.m. and 12 p.m.? Depending on what service she would like. What service is she looking for? Just a woman's haircut for now? Okay, we have it 10 o'clock. 10 a.m. is fine. Okay, what's her first name? The first name is Lisa. Okay, perfect. So I will see Lisa at 10 o'clock on May 3rd. Okay, great. Thanks, great. Have a great day. Bye. 자, 아마 다들 보셨고 이번 지난 그 구글 I/O에서 발표를 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VUI 엔진이고요.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을 같이 탑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컨버세이셔널 에이전트가 물론 기술적으로 아직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은 이제는 저희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언제든지 쓰실 수 있게 그렇게 readily available한 상태가 됐다는 거. 저는 그게 이 전체적으로 현재의 상태를 갖다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한 장으로 아마 기술적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더스트리 4.0이 가지고 있는 IoT나 빅데이터나 클라우드나 AI가 우리 컨버세이셔널 에이전트 그리고 어펙티브 컴퓨팅 그리고 컨텍스트 어웨어니스를 가능하게 해주고 이런 컴패니언 테크놀로지들이 모여지게 되면 사람들과 이런 롱텀
그리고 이모션, 그 다음에 인티미트한 릴레이션십을 갖는 이런 컴패니언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수순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술적인 의미에서 AI 컴패니언이 가능해진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비즈니스가 과연 될 수 있느냐? 과연 이러한 AI 컴패니언들이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느냐? 저는 이제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이제서부터는 가능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 중에 또는 예 중에 하나로 예전에는 컴패니언이 아니었던 그러한 가전제품들이나 서비스들이 점점점 컴패니언화 되고 있는 현상을 갖다 바라봅니다. 첫 번째 예를 갖다 하나만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Alexa, ask Good Hacks how to open a jar. Okay, here's a hack for how to open a jar. Introducing the Allstate Good Hack skill for Alexa. First, tear off about 1 foot of duct tape. With helpful hacks for cleaning, maintenance, home safety, and lifestyle, Allstate Good Hacks helps you tackle all sorts of household projects and tasks. Alexa, ask Good Hacks how to clean my glass cooktop. Okay, here's a hack for how to clean a glass cooktop. Good Hacks helps you know what supplies you need, how long the project will take, and guides you through how to do it step by step. Alexa, ask Good Hacks how to get rid of ants. Okay, here's a hack for getting rid of ants. The Allstate Good Hack skill is free to use and available on all Alexa-enabled devices. It's voice activated, so whenever you need a hand, all you have to do is ask. It's just one more way Allstate is committed to helping you live better every day. 저는 이 서비스를 보고서 참 놀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보시면은 알렉사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낸 서비스입니다만 저는 이 서비스를 누가 제공하느냐가 참 놀라웠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전자회사가 아닙니다. 가전회사가 아니고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놀랍게도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가 우리나라로 화재보험이죠. 화재보험회사. 이런 보험회사가 알렉사랑 손을 잡고 그 일반 가정에서 그 내용을 갖다가 일상생활을 갖다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들을 갖다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게 R&D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보험이나 금융이나 이런 근간 산업들에서 해당되는 서비스의 기회를 가지고서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이외에도 다른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그 시간 관계상 한번 스킵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지금까지 우리가 AI 컴패니언이 경제적으로 가능하고 또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또 사회적으로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AI 컴패니언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방향을 바꿔서 이 컴패니언은 쌍방향이다. 그리고 우리가 휴먼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기계가 사람의 컴패니언이 되는 것처럼 사람도 기계의 컴패니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게 우리 AI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휴먼 컴패러블 AI라는 개념이고 그런 의미에서 봤었을 때 사람들의 도움이 우리 현재의 AI, 현재의 컴패니언 서비스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영상도 좀 오래된 영상이고 여러 번 보셨겠지만 현재의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틀어드립니다. 뭐 선물을 사러 가려면은 요 근처에 피규어사 샵이나 이런 데로 한번 무엇을 검색하시겠습니까? 강남구 선릉로 충청북도 청주시 해운구 정동면 청동리 아니 충청도가 아니고 청담동 좀 더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강남구 청담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탐색하시겠습니까? 예. 좀 더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예. 좀 더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얼마나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까? 예. 좀 더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네. 예스. 좀 더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예. 예. 좀 더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예. 자, 조금 된 동영상이고 지금 이거보다 낫습니다.
지금 이거보다 낮긴 하지만 포인트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거 정반대는 아니지만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갖다가 제시한 우리 케이스를 하나 보시죠. One of the great things about Bixby is its learning system. The more you use Bixby, the more experience is built and points are gained. You can use these points to unlock goodies like Bixby Voice backgrounds. Here's how it works. First, every time you use Bixby Voice to accomplish certain tasks, like calling, messaging, or changing a setting, you earn 5 experience points, like this. Open Bluetooth settings. Boom, 5 experience points. From here, you can also give a heart feedback to earn an additional point. Or, if that wasn't quite what you wanted to open, select Teach Me to earn up to 20 points. In Teach Me, you'll also have the option to choose from search commands. Bixby has several commands, but you can type in a keyword here. Then, select the phrase that better describes what you wanted to do, and tap Save. That's just the surface of what Bixby can do, so feel free to explore and earn some points along the way. 자, 빅스비에서 만든 동영상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재미있는 포인트라고 하는 제도를 갖다가 넣어서 사용자 경험을 설계를 해서 사용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또 열심히 빅스비하고 같이 훈련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다 만들어 줬습니다. 저희가 이런 개념을 조금 일반화시켜서 휴먼 인 더 룹이라고 그럽니다. 휴먼 인 더 룹, 우리 기계 특히 이런 AI 컴패니언과 사람과의 인터랙션에 사람을 넣자. 사람은 적극적인 존재를 넣자. 그렇게 존재를 넣어서 실제로 AI 컴패니언과 기존 기술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적인 의미로 휴먼 인 더 룹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휴먼 인 더 룹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계도 사람 컴패니언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컴패니언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제대로 된 AI 컴패니언을 만드는 걸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참 잘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저희 HCI 분야의 전문가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 디자인, UX 방법론, HCI 방법론들이 이런 컴패니언 테크놀로지를 갖다 통해서 실제로 롱텀 릴레이션십이나 인티미트한 릴레이션십이나 이모셔널한 릴레이션십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저희 기술과 방법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 소사이티 5.0에서의 휴먼 플랫폼을 설계하는 그런 과정에 우리 HCI 전문가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연세대학교 HCI 랩에서는 그런 컴패니언 테크놀로지 연구하는 HCI 랩하고 그 다음에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AI 컴패니언 서비스 프로덕트를 제공하는 하이라고 하는 회사 둘이서 같이 해서 지난 2년 동안에 그 2가지 사례를 갖다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저희가 지난 2년 동안에 만들었던 그런 2가지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누면서 그때 저희가 어떤 그 경험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강화 훈련 챗봇 쌤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저는 굉장히 뜻깊은 날인 게 오늘 처음으로 이 세미를 이 일반 대중한테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오늘 2월 14일 날 저희가 이 세미 클로즈 베타에서 이제 오픈 베타로 제일 첫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사용해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갖다 했습니다. 자, 이 세미에 대한 소개 말씀을 갖다가 좀 드리면은요. 뭐 아마 다들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현재 치매에 대한 중요성은 뭐 세계적으로 점차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고요. 지금 국내 치매 환자 수만 해서 70만 명입니다. 제일 놀라운 거는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면은 꼭 집에 한두 분씩 계세요. 우리 할머니가, 아니면 우리 어머니가, 또는 우리 남편이 뭐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거의 뭐 100%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숫자도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치매에 대한 사회적 비용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또 경제적으로도 이 치매 관련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치매가 참 무서운 게 일단 치매가 발병하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늦추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늦추는 약들을 써서 치매 진전을 갖다 늦추기는 하지만 이걸 갖다가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최선의 방법은 가급적 내가 치매의 요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가급적 늦게 이 치매가 발병될 수 있게 늦추는 그 시기를 늦추는 거고 그 시기를 늦출 수 있는 방법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훈련을 통한 예방인데요. 이 치매 예방을 위한 효과 중에서 이제 지금까지 가장 크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인지 강화 훈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그 2014년에 나온 이 메디컬 저널 결과를 보고 정말 굉장히 임프레스 했었는데요. 이 결과에서는 3시간 동안, 3개월 동안 3,000명 사람들을 데리고서 3개월 동안 이 인지강화 훈련을 갖다 했습니다. 인지강화 훈련을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인지강화 훈련을 하고서 그 효과를 갖다가 검증을 해봤더니 그것도 장장 10년 동안 그 효과를 검증을 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스터디를 했는데 그 스터디 결과를 보니까 그 10년 전에 하루에 1시간 또는 1시간 반씩 90일 동안을 한 효과가 자그마치 장장 10년 동안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서 2016년도에 우리나라에 있는 병원들에서 10몇 군데 병원에서 합동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임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롱텀으로 하지는 못하고 2년 동안 임상을 갖다 했고요. 그 2년 동안 임상한 결과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효과가 있다. 특히 그 앞에 있었던 미국 논문은 실제로 사람이 병원에 와서 센터에서 그 트리트먼트 훈련을 한 건데 2016년 페이퍼에서는 집에서 혼자 PC를 가지고서 훈련을 해도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2017년도에 란셋이라고 유명한 우리 메디컬 저널에서 그걸 정리를 해서 결국에 인지강화 훈련이라고 하는 게 우리들 머리에 있는 Cognitive Reserve, 인지 예비능이라는 걸 갖다 높여주고 그런 인지 예비능이 높여지게 되면은 이 치매가 발병하는 그런 시기를 갖다 늦출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그걸 이러한 의학적인 그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18년 1월서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전산화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의료수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여 항목으로 돼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방을 받아서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면은 매번 가셔가지고 센터에 가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보험이 적용이 안 되면 굉장히 비쌉니다. 1시간 동안 실제로 가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결하려고 앱이나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외국산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거를 한글화 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이게 특히 저희가 한 50대 넘어가지고 눈 조금 침침해지는 우리 같은 나이에서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잘하는 게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자 경험을 갖다 먼저 생각하는 방법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간편하게 이거는 50대 후반서부터 또는 50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발병되기 전까지 분들이 전부 다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거고요. 어린 친구들도 사실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오랫동안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제일 쉽게 사용하는 게 뭘까 해봤더니 카카오톡이더라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그 일반 어르신들 상대로 해가지고 가서 물어보면 어르신들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게 카카오톡입니다. 스마트폰 구입하시면 카카오톡 제일 먼저 하세요. 94.4%가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누구든지 쉽고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 AI 컴패니언으로 카카오톡 기반의 대화하는 챗봇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특히 저희가 카톡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교류의 수단입니다.
다른 친구들하고 또는 다른 가족들하고 의견을 나누는, 대화를 나누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사회적인 교류를 갖다가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갖다 했습니다. 그래서 카톡을 선정했고요. 그래서 이 5가지 인지훈련 영역이 있는데 그 5가지 인지훈련 영역에 있는 기존의 훈련들을 카톡 기반의 메신저 기반의 대화형으로 다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GUI나 이런 거 기본적으로 되어 있던 걸 갖다가 대화형으로 다 바꿔서 그런 작업을 갖다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90일 동안 꾸준히 사용하실 수 있게 하는 그런 작업을 갖다 진행을 했고요. 그런 작업을 갖다 진행을 해서 5가지 영역으로 기억력, 주의 집중력, 언어 능력, 집행 능력, 그리고 계산 능력 이러한 것들 갖다 각각을 갖다가 할 수 있고 각각의 프로그레스에 따라서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갖다 진행을 했습니다. 개요는 이렇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작업들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선제 발화하고 사용자 커뮤니케이션 저희 우리 HCI에서 UX에서 열심히 이야기했던 중요한 덕목들 이러한 덕목들을 실제 어르신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카톡 베이스로 할 때 어떤 식으로 만들어줘야 될까를 고민을 갖다 했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 예빙하는 방법을 특허를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스마트폰 다 있으시죠? 꺼내셔서 카톡을 제가 실행 하라고 안 해도 벌써 아마 다 실행하고 계실 것 같은데, 가셔서 친구 찾기에 가셔서요, 친구 추가, 여기에 있는 2번째에 있는 친구 추가에 가셔서 다음 장에 있는 스캔으로 친구 추가하는 걸로 이 스캔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바로 돼야죠. 예. 처음에 이렇게 지금 대중한테 공개하는 거에서 이게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보면은 다른 회사들이 이렇게 시연하면 꼭 여기서 삑살이 나던데 되나요? 혹시 안 되시는 분 있으신가요? 줄이에요? 너무 커요? 네. QR코드 스캔이 안 돼요? 잠깐 그러면은 QR코드가 실행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QR코드가 저는 실행이 되는데요. 혹시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거긴 다 되세요? 실행되시면은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부터 한 5분 동안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일단 해봐야지, 저기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네? 네. 안 넘어가요? 저희 아마 이제 지금 저 작은 서버가 지금 아마 열이 나고 있을 거예요. 저건 아예 안 돼요? 그럴 줄 알았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러는데 뭐 접속돼요? 잘 되세요? 우리 이준환 교수님 잘 되신다는데. 아마 여기 인터넷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저께 보니까 여기 인터넷이 안 된다고 굉장히들 컴플레인 많으시던데요.
잘 된다는 분도 있고 안 된다는 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지금 개발자가 서버 용량 2배로 늘렸답니다. 일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더 이상 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이제 한번 충분히 해보셨을 것 같고요. 나중에라도 항상 가능하시면 지금 거기에 플러스 친구 맺어준 친구한테 가시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오늘 수업부터 오픈 베타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다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고 혹시 주변에 이렇게 나 요새 기억력이 좀 깜빡깜빡하는 것 같아 하는 분 있으시면 다 알려주세요. 지금은 뭐 다 누구나 많이 쓰실 수 있으면은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리하는 걸 갖다가 하자면은 저희가 이걸 가져온 거는 저희 의대 콜래보레이터 하시는 분들한테서 이런 개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 브레인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뇌가 이렇게 딱 구조적으로, 기능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픽스되어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의 뇌 자체가 구조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마치 우리 플라스틱처럼 구조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데, 그런 변화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루에 40분씩 90일 동안 지속을 하게 되면은 10년 동안 효과가 있다. 사람의 뇌가 바뀐다는 거죠, 구조가. 그게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휴먼 플랫폼의 한 방향. 그러니까 우리 AI 컴패니언과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구조가 향상돼 가는 것. 그게 우리 AI 컴패니언이 할 수 있는 중요한 그 한 가지 방향에서의 컨트리뷰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방향을 바꿔서요. 두 번째로, 그러면은 사람은 기계에다가 또 어떤 형태의 컨트리뷰션을 해줄 수 있느냐? 이거는 저희가 홈 소셜 로봇이라고 하는 프리보라고 하는 홈 소셜 로봇을 만들었고요. 그 홈 소셜 로봇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프리보는 집안에 있으면서 아까 우리 CMU의 거하고 마찬가지로 집안에 있으면서 집안 내에서 있는 특정 주파수를 갖다가 잡아서 사용자가 어떤 환경에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잡아냅니다. 그래서 생기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합성 센서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이 하나의 보드 위에다가 저 여러 가지 종류의 아주 싼 센서들을 갖다가 탑재를 해서 그 센서들이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컨텍스트를 갖다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갖다 진행을 하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총 3개의 하이 프리퀀시 센서하고 5개의 로우 프리퀀시 센서를 갖다 조합을 해서 합성 센서를 갖다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얘네들을 갖다가 주로 1인 가정에 각 존마다 이렇게 한 집에, 작은 집에는 하나만 설치를 해도 되고요. 큰 집이나 또는 농가주택처럼 분리되어 있는 집에는 여러 개를 갖다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해서 집안 내에서의 환경적인 변화를 갖다 잡아낼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성 센서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사람들에게 프라이버시를 위배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 집안에서의 필요한 행동들을 갖다가 또는 환경들을 갖다가 센싱할 수 있게 했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1인 가구를 연결시켜주는 홈 컴패니언 봇을 갖다 구현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분하게도 저희 그 IEEE 그 HRI 컨퍼런스에서 베스트 페이퍼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아마 매스컴에서도 이렇게 이런 하나를 가지고서 이 집안 내에서의 컨텍스트를 갖다 잡아낼 수 있다는 게 상당히 특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장밋빛이고요. 이제 실제로 저걸 갖다가 진행을 하면서
랩에서 이런 작업을 했었을 때는 너무 잘 작동을 했는데 그 정확도도 막 높고 너무 잘 작동을 했는데 얘를 가지고 실제로 현업에 가서 하니까 잘 안 잡혀요. 이렇게 저희가 랩 상황에서 여러 가지 센싱을 가는 작업들은 뭐 98%, 99% 이렇게 나옵니다. 걔네들을 실제 어르신들 사는 집이나 1인 가정에 가지고 갔더니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반대로 기계를 더 학습시키고 향상시키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갖다 고민을 갖다 해봤고요. 이거는 꼭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AI 문제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휴먼 인 더 루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들한테 어떤 작업을 통해서 이 동기를 부여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한 이슈들이 큰 이슈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거를 성장과 퇴화라고 하는 걸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우리 기계하고 인터랙션 함으로써 성장하고 또 인터랙션이 드물어지면 퇴화되는, 그래서 심지어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과 인터랙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갖다 찾아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굉장히 디테일한 성장 퇴화의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장 퇴화의 알고리즘을 그러면 어떻게 얘를 갖다가 전달을 사람들한테 해줄까 하다가 그 중에 중요한 거가 아무래도 음성을 통해 가지고 성장과 퇴화의 변화를 제공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이런 형태의 디테일한 프레임워크를 잡고 그 다음에는 이런 에이전트의 그 음성을 갖다가 바꿔줄 수 있는, 성장할 수 있고 또 퇴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세 가지의 그 대안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기계음, 그 요새 하는 팝하고 DTS나 아마존 폴리나 보이스웨어나 이런 기계음을 쓰는 방법, 또 하나는 휴먼 보이스를 써서 리코딩해서 하는 방법. 근데 이제 그 각각의 단점들이 다 있어서 그러면 그 단점들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합성을 하자. 합성을 해서 한 사람이 성장하고 퇴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다 제공해 주자라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아주 재능 있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콩순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를 갖다 녹음하는 우리 성우입니다. 성우고 중학생이에요. 되게 바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한테 우리 이런 성장과 퇴화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플랫폼을 갖다 우리랑 같이 좀 만들자.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좀 주자 했더니 성우도 그렇고 또 성우 어머니도 흔쾌히 승낙을 하셔서 저희랑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레이닝을 했고요. 그 5만 달러는 지체 없이 작고한 질리언 씨의 피후견인인 미리엄 헤이든 양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합성을 그 5만 했습니다. 달러는 지체 없이 작고한 질리언 씨의 피후견인인 미리엄 헤이든 양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약간 아직 좀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특히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얘기하지 않았던 지금 전자레인지 켰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합성을 갖다 시켰고요. 이렇게 합성시킨 걸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전자레인지? 맞췄다. 냉장고 썼다. 뭐 먹는 거야? 와, 답을 맞췄다. 너무 좋아. 지금 전자레인지 쓰는 것을 보니 너 부엌에서 요리하는구나? 우와, 답을 맞춰서
지금 너무 기뻐. 너 지금 전자레인지로 요리하는 거지?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답이 틀려서 너무 슬퍼. 내가 부족한가 봐. 답을 알려줄 수 있어? 설거지 하는구나. 설거지할 때 손목 무리하지 말고 그릇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렴. 여태 잘 가르쳐줘서 참 많이 알게 된 것 같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성장과 태아 곡선을 갖다가 구현을 갖다 했고요. 그걸 가지고 지금 지난 1월 20일서부터 시작해서 필드에다 배치해서 데이터를 컬렉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방면이죠. 반대 방면이죠. AI 컴패니언이 도움을 받는 거죠. 사람한테서. 그래서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서 자신들의 능력치를 갖다 높여주는 그런 형태를 갖다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HCI 랩에서 세미하고 프리보 두 개를 가지고 한 2년 동안 하면서 배운 거는 어떤 거가 있을까? 첫 번째 것부터 보면은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보 같은 경우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갖다가 서로 같이 나누면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거다. 특히 1인 가정, 독거 가정, 어르신, 독거 어르신 이런 분들 입장에서 되게 좋아할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좋아하십니다. 되게 싫어하십니다. 빨리 떼어가라고 그러십니다. 저희 어머니 집에도 하나 했었었는데 어머니가 떼어가래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아무리 뭐 외롭고 뭐 하고 하더라도 그 집안에서 그리고 아무리 뭐 카메라를 안 찍고 음성을 녹음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프라이버시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고요. 그래서 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유 때문에 제가 이 인터넷상에서 이런 엄청나게 나쁜 댓글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 참 이상하다. 어떻게 저런 걸 집에 놔두냐.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그게 있었고요. 저희가 이걸 통해서 알았던 것 중에 하나는 한 가지는 아주 잘해야 되는데 그게 누군가한테 정말로 아주 그 절박한 그런 한 가지여야 된다라는 걸 다 깨달았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치매 예방 챗봇 같은 경우에 저희가 12월 1일서부터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시작을 했는데요. 12월 1일 날 서대문구에 있는 치매 예방센터에 가가지고 그걸 갖다가 8분 어르신들한테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12월 1일이니까 12월 1월, 2월 한 2달 반 넘었죠. 근데 지금도 매일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루도 빠짐없이 쓰시고 있는 분이 계세요. 아무런 인센티브도 없고 똑같은 컨텐츠가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그 뭐냐면 그만큼 굉장히 절실한 거죠. 그래서 그런 절실한 일이죠. 절박함을 풀어줘야 된다. 그거 저희 HCI 하는 사람이 참 잘하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기술적인 한계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프리보 같은 경우에 실제로 랩에서는 정확도가 무척 높지만 실제로 가가지고 현업에서 가서 해보면 어렵고요. 또 그걸 갖다가 실제로 구현하는데도 굉장히 큰 허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그 챗봇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처음에 저희가 보이스를 갖다가 가지고서 진행을 했었었는데 그 보이스 가지고 진행을 갖다 했더니 어르신들 목소리 알아차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젊은 사람 목소리도 어렵지만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너무 이렇게 최신 기술 막 팬시한 기술들 갖다 고민들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가급적이면은 싼 기술, 가급적이면은 검증된 기술
그런 기술들을 갖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아주 멋있고 팬시한 음성인식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챗봇, 그리고 엄청난 양 데이터가 필요한 딥러닝보다는 현재 다는 가능한 룰 베이스 시스템, 이런 것처럼 하지만 막 기술적인 진보성은 없지만, 그렇지만 그 해당되는 상황의 내용을 갖다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적정 기술이 필요하겠다. 그런 기술을 찾아내는 것, 그것도 우리 HCI 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굉장히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런 그 합성 센서를 만들거나 또는 치매 예방 챗봇을 만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HCI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우리가 가가지고 뇌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가가지고 센서에 나오는 전자파를 갖다가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서 만들어낼 수도 없는데,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 고민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데 이걸 하려면은 그 어느 누구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공통적인 언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언어는 누구의 언어냐면 결국 사용자의 언어거든요. 사용자의 언어를 통해서 그런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갖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치매 예방 챗봇 같은 경우는 오늘 오후에도 워크숍을 합니다만, 우리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하고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하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 병원에서 병원 세 군데하고 지금 협업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에서 좋은 문제들을 저희한테 넘겨주시면은 저희가 그걸 챗봇화 해가지고 다시 바꿔서 그분들한테 감수를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 사용자 또 그 사용자의 언어를 갖다 이야기한다는 게 커뮤니케이션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은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나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양천구 치매안심센터 이런 곳에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 작업들을 갖다 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의 언어, 그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HCI 하는 좋은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마무리를 하자면은 소사이티 5.0 시대에 HCI가 해야 되는 일,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 저는 제일 첫 번째는 가능한 값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팬시한 기술에 현혹되지 말고 가능한 값싼 기술을 활용해서 개발자 도메인 전문가를 연결을 해서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개발자하고 도메인 전문가를 갖다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무엇보다도 사용자의 스트롱한 니즈를 풀어줄 수 있는 거. 이게 단순히 연구를 위한 연구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HCI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저는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탄탄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UX 디자인 방법론, 사용자 니즈 조사 이런 것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여러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어떨 때는 조금 좀 약한 또는 좀 모자란 부분들이 있어요. 방법론 쪽에서. 그런 걸 보충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HCI 쪽에서 꼭 필요로 하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걸 AI 서비스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컴패니언화 되려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분야 말고 굉장히 낯선 분야에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의료진과 함께하는 챗봇 치매 예방이라든지 또는 시그널 전문가하고 같이 하는 그런 합성 센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낯선 도메인과 낯선 개발 환경인데, 그런 개발 환경에 도전할 수 있는 겁없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학교에 있을 때 또 우리가 아직 트레이닝을 받을 때 이 풀사이클을 경험을 해보면 참 좋겠다. 풀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그런 AI 컴패니언을 기획해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디자인하고 개발한 다음에 그걸 실제로 아까처럼 현업에서 운영을 해보고, 그러고 다양한 종류의 사용자들과 의견을 받아서 그걸 업데이트하는 거.
이런 풀사이클을 한번 돌아보는 것. 그게 저는 우리 HCI 쪽 커리큘럼에서도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 통해 가지고 충분한 그런 노하우가 전수되고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휴먼 플랫폼 시대 HCI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하는 걸로 한 80분 말씀을 갖다 같이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 자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그냥 혼자 만든 게 아니고요. 저기 HCI 랩에 그 CC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중신, 강윤영, 고현정, 윤준이 4명이 무지하게 노력해주고 있고요. 홈소셜 팀의 박찬미, 이정현, 백형호, 그리고 우리 하이 개발팀의 한덕호, 이현학, 정채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해줬고요. 이 발표 자료는 우리 연구실 랩장인 박찬미 랩장이 만들어줬습니다. 이걸로 제 발표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우 교수님의 강연이 끝났는데요. 그 이후 키노트가 곧 11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신 분들은 좀 아쉽지만 마치고 개인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김진우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